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신규 구독자분들은 앞에 보이시는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시황 차트 볼 건데, JL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제 차트 보면서 보고, 그리고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주봉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160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제 방송했을 때보다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뭐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20주선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이 2017년도와 같은 모습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 1파 상승이 마무리가 됐고, 2파 조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3파가 이제 진행 중인데, 2017년도 이때 모습을 본다, 주봉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1파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카운트를 해보면,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일단 3파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중심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파 상승 때 이렇게 채널 중심을 넘어서 채널 상단까지 상승을 해준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채널 중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정리해주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와 같은 위치로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가늠해 본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채널 중심을 넘어서 일단 이 큰 채널에서 채널 중심을 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상승 채널의 중심선 닿았던 위치를 대략적으로 한번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한 23,000달러, 뭐 24,000달러, 뭐 이 정도 라인에서 한 3파 상승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이제 이 위치는 이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건데요. 만약에 뭐 당장 이때 같은 경우는 이 3파 상승이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달 보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지금도 만약 한 달 보름 정도로 이제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요, 8월 지금 지금 9월 6일이죠. 그럼 이제 10월 한 15일 뭐 이때쯤으로 해서 채널 중심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한 3만 달러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 범위로 이제 놓고 보고, 만약에 그 전에 이 채널 중심을 닫는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큰 그림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3파가 진행됐고, 지금 우리가 4시간 봉에서 지금 이 위치가 주봉에서 이와 같은 패턴대로 진행됐을 때 2파 조정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봉에서 큰 그림에서 2파 조정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20주선 맞고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지금 4시간 봉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프랙탈 이론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4시간 봉을 보시면 지금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주봉 차트와 이제 거의 흡사한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에서도 이와 같이 고점 찍고 조정 거쳐서 뭐 비트코인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6,000달러에서 횡보하다가 조정 받고 3,000달러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1파 상승, 2파 조정,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빨간색 20주선 맞고 지금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0주선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도 이제 20주선까지 완전히 눌러주고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도 물론 이제 20주선, 이걸 이제 4시간 봉인데 이걸 이제 20주선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20주선 닿을 때까지 지금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상승해서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이 저항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1720달러입니다. 이 저항이 어디냐면, 이 삼각수렴의 중심이 1720달러고요. 이 중심에서 지금 넘지 못하고 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일단 이 22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각수렴의 중심도 돌파가 될 거다, 돌파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이 중심 넘어간 이후에 그 다음 저항 라인은 이제 11,000, 지금 이제 이 비트 스탬프에서는 11,100달러, 11,150달러 이 라인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라인이 이제 박스의 중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 중심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3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시총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먼저 차트 설명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JL님 차트 의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총 차트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시총도 22평선과 21이평선과 이제 51이평선 그리고 이제 121이평선 밑에 이제 사이에 지금 한 3거래일째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오늘 중에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진행될 확률이 저는 이제 높아 보인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도 이 지금 중요 이 저항 라인인 121이평선과 51이평선 이 라인을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지난번에 보면 시총 차트 같은 경우 이제 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주선을 깨고 내려왔었습니다. 봉 마감이 20주선이 깨고 내려왔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양봉으로 20주선까지 이제 위로 올려줬기 때문에 일단은 한 주 정도 이탈하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차트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알트 시총 보도록 할게요. 알트 시총을 제가 이제 JL님 의견하고 같이 이제 보면서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트 시총을 채널을 새로 그렸거든요. 제가 이제 채널을 이제 바닥을 잡으면 바닥 잡은 이후에 새로 그리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그 JL님 의견 주신 그 차트로 채널을 새로 이제 설정해서 이제 그렸습니다. 일단 예전에 제가 그렸던 채널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채널 설정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그 2015년도 이 바닥 라인과 2014년도 이 고점 그리고 2017년도 이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세 개 점을 기준으로 채널을 이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는 채널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지금 이렇게 이번에 2019년도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지받았던 이 라인으로 이렇게 채널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채널이 이제 맞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속 이 채널로 이제 봤죠. 물론 이렇게 봤을 때 2016년도 말 이때가 이제 살짝 이탈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채널을 설정했을 때 이때가 살짝 이제 이탈했는데, 뭐 이렇게 약간 뭐 언더 슈팅은 아니고 살짝 그냥 이탈한 정도로 체크를 해서 이제 그렸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JL님이 그려주신 이 알트코인 시총 차트 채널은 뭐냐면, 지금 이 고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일단 이건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지워보고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뭐냐면 이 고점은 연결하지 않고요. 고점 연결하지 않고 지금 보시면 2015년 저점과 그리고 2016년 이 채널 바닥 이 저점을 연결해서 이 두 개 점과 2017년 이 고점 연결해서 이렇게 채널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세 개의 기준점을 가지고 채널을 설정해서 이제 보니까, 일단 2014년도 이 고점은 이 채널 상단에 닿지 않습니다. 닿지 않고 이제 안쪽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각도가 좀 더 이제 완만해진 거죠. 채널의 각도가 좀 더 이제, 아까는 제가 그렸던 채널은 좀 이렇게 채널 각도가 좀 더 가파른 채널이었고, 지금은 채널 각도가 좀 더 완만해지면서 지금 이 가격대가 아직 바닥에 살짝 안 닿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워낙에 장기 채널이다 보니까 각도를 살짝만 조절하면 또 바닥에 닿은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바닥 확인하고 돌아 나갔을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채널을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약간의 이제 공간이 남아있다.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일단 하락세경에서 이 하락세경 꼭지점과 지금 채널 바닥이 이제 거의 닿는다. 그렇다면 이제 이 채널 바닥까지 터치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누우면서 채널 바닥을 확인하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찍어주고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위치에서 일단 채널 중심, 채널 각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채널 중심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알트 시총은 이제 697억 달러, 그러니까 700억 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위치에서 채널 중심은 8,228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10배 넘는 채널 중심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한 10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16년도 말에 이렇게 채널 바닥 닿고 올라왔던 이런 위치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뭐 2016년 말 아니면 2017년 뭐 3월로 시총 차트로 봤을 때는 3월로 이제 볼 수 있고, 또 이제 알트 시총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채널 바닥에 닿고 있기 때문에 뭐 2016년 말 이 정도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채널 중반 정도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뭐 한 3개월 또는 뭐 5개월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상승했을 때는 이 채널 높이는 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알트를 평균적으로 한 3배에서 5배 정도 이번 상승에서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상승이 채널 한 중심까지 올라오는 상승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알트가 우리가 지난번에 뭐 3배에서 5배 이야기했던 그 타이밍보다 BTC 마켓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채널 중심까지 올라왔을 때는 조금 더 상승해 줄 수 있는, 뭐 3배에서 5배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6배에서 10배 이 정도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JL님 의견하고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JL님 의견을 보면 일단 지난 4, 5개월을 돌아보며 몇 자 적어봅니다. 처음 H채널을 접했을 때 흑우 공모전을 했을 때라 기억합니다. 차트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고, 그리고 채널이라는 걸 처음 알았죠. 채널을 통해 시야를 크게 그리고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트를 통한 비트코인 수량 늘리기, 즉 교체 매매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0%의 비트코인 중 50%를 이제 이더로 바꿨는데, 그때가 이제 6월 9일입니다. 차트마다의 노란 수직선으로 체크를 해주셨고, 지금 그 6월 9일이니까 이 노란 수직선으로 체크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물량에서 반을 이더리움으로 이제 바꾸셨대요. 이때 바꾸셨고, 이제 이렇게 바꾼 타이밍에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하고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손해를 봤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는 사토시 차트에서 21선이 51선을 뚫고 올라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차트는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이더 BTC 차트. 이 차트를 보면 이때 이제 위치가 6월 9일 여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더리움이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50일 이평선까지 BTC 마켓에서 이제 뚫고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교체를 일정 부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여기가 0.33 정도 될 것 같아요. 0.033. 그래서 아마 이제 30대 1 정도, 그러니까 1 비트코인으로 32더 정도 비율로 이제 교체를 하셨는데, 지금 아마 이제 이때 교체한 거에 거의 한 반 정도, 0.016 정도로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두 번째로 도미넌스는 21선이 51선을 뚫고 내려왔다. 이때요. 이때 이제 도미넌스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엘리엇 파동으로 본다라고 하면 1파, 2파, 3파, 4파 조정 때 이때 이제 교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은 안 나지만 위 두 차트를 보면 적절한 시기에 교체 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나, 지금에 와서 보면 잘못된 매매가 아닌가 싶네요. 일단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 이더리움 BTC 마켓에서 반토막 나고,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도 4파 조정 마무리하고 이제 5파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잘못된 매매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 이야기를 써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때 비트코인은 잠시 숨고르기 중이었고 이후 13,900달러까지 갔죠. 기쁨과 슬픔의 공전, 이후 사토시에서의 알트 붕괴, 와이프의 한마디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일단 차트 올려주신 거, 이거를 잠깐만요. 예, 이 차트입니다. 보면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 비트코인 이때 교체 매매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은 13,900달러까지 올라와 줬다,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 비트코인도 지금 JL님 의견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도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교체한 게 1파, 2파, 3파, 4파 조정,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교체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으로. 그래서 네 번째, 그리고 리플은 6월 6일 잠시 51선 위에서 놀았고 15일 51선은 여전히 51선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제 리플 차트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살짝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려주셨는데, 이제 여기에요. 리플 차트, 리플 BTC 차트 보면 이렇게 아까 알트코인들 이더리움도 올라왔고 리플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살짝 50일 이평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맞고 이렇게 재차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래서 그러나 그때 저는 거대한 숲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도미넌스 차트, 이더리움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리플 차트를 쭉 보니까 일단은 다 이렇게 잘못된 매매를 이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어떠냐. 그래서 전체 시총과 알트 차트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시총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JL님이 시총 차트 그려주신 건 저랑 이제 같은 위치로 이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이 위치를 놓고 봤을 때 2017년도 뭐 이때와 같은 비슷한 위치로 보인다. 2017년도 뭐 3월달 같은 이제 그런 위치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알트 시총 차트. 알트 시총 차트는 제가 이제 오늘 JL님이 그려주신 걸로 이제 그려봤는데, 일단 JL님은 이렇게 2014년도 고점으로 안 그리시고 이렇게 이 바닥과 고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알트 시총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지금 이 내려온 이 구간이 채널 바닥에 이게 닿은 걸로 이제 그렸고요. 제가 그린 건 약간 공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9일 위치로 보면 여기서도 이제 아래까지 채널 바닥이 공간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생각인데요. 6월 9일 시점에서 알트 시총의 채널 바닥 미확인. 그러니까 알트 시총이 지금 채널을 저렇게 그려보니까 채널 바닥까지 공간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사토시 차트에서 이더는 그렇다 치더라도 리플 51선, 골든크로스 미생성 등을 살펴봤을 때 너무 빠른 타이밍에 교체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주 큰 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보고 작은 숲, 일봉 차트는 고려 안 하고 추가 매수 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나무 4시간 봉은 보고 작은 숲을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 이번 복귀를 통해서 큰 숲도 봐야 하지만 작은 숲, 일봉 51선을 중심으로 봐야 하고, 지나치게 나무를 4시간 봉을 의식하면 큰 그림을 또 놓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21선, 128일선을 중심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연하자면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역회된 숄더 패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추가로 더 상승할 거로 보며 그것은 시총 2, 3위인 이더와 리플이 지속 하락 중이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미넌스 하락은 이더와 리플의 51선 골든크로스 발생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도미넌스 차트도 아까 이제 올려주셨잖아요. 도미넌스 차트 올려주신 거 이제 보면 지금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왼쪽 팔, 뭐 왼쪽 어깨, 머리 이렇게 해서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냐. 그럼 이제 여기가 뭐 거의 95입니다. 95까지 도미넌스가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뭐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혼자 뭐 전고점 이번 그 3파 상승 때 비트코인 혼자 뭐 3만 달러까지 혼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알트코인들이 원화 가격, 달러 가격에서 하나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뭐 이렇게 뭐 95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차트 설명해 주신 거 이제 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일단 지금 제가 오늘 도미넌스 차트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교정해주신 이 검정색으로 체크된 이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그려놨는데, 보시면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우하향하는 이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채널에서 지금 안에 이렇게 반등하는 상승 채널을 그렸습니다. 반등하는 상승 채널을 그렸고, 이 상승 채널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기준점은 지금 보시면 이 저점과 그 다음에 1파, 2파 저점, 그리고 1파 고점,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해서 채널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3파는 채널 상단을 뚫고 나와요. 뚫고 나왔고, 지금 이제 5파는 보시면 5파는 지난번에 채널 상단 찍고 조정받고 이렇게 21선 살짝 이탈하는 것처럼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반등해서 이제 현재 위치가 어디냐 라고 하면, 현재 위치가 다시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3파 때 모습처럼 채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고, 아까 또 이제 JL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요, 이렇게 채널 상단을 따라서 계속해서 또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뭐냐면, 도미넌스가 이제 우하향한다는 이 전제 조건에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도미넌스는, 왜냐면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물론 나는 알트코인은 성장하지 못하고 알트코인은 이 시장에서 다 없어질 거다,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겠지만 알트코인들도 이 창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이제 믿는 분들은 비트코인, 왜냐면 알트코인들도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 도미넌스 차트는 우하향하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하향하는 그런 채널로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채널, 우하향하는 채널을 돌파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오버슈팅으로 이제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또 상승 채널 안에서도 우파가 마무리가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물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 다우지수 채널 상단부 따라서 올라가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뭐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저는 이제 알트코인으로 포지션을 어느 정도 옮겨놓고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제이엘님 의견처럼 물론 내가 매매를 지금 잘못된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격언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릎에서 샀습니다. 무릎에서 샀는데 계속해서 떨어져서 뭐 이제 발목까지 내려왔어요. 발목까지 내려오게 되면 야 이거 내가 무릎에서 산 다음부터 발목까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내가 했던 매매가 잘못된 매매처럼 이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에는. 그리고 발목까지 떨어져서 이제 진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발바닥까지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매매를 완전히 잘못된 매매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잘라서 보면 잘못된 매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에서 아까 만약에 그 이더리움을 얘기했을 때 이더리움을 0.033에서 교체를 하셔서 만약에 이더리움 추가적으로 이제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분할로 교체 매매를 하셨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뭐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0.033에서 교체를 했고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교체 목표가 0.1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이 12더가 될 때 다시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찌됐든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교체할 때는 지금 JL님도 목표가 비트코인 개수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비트코인 수량을 늘려보자 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비트코인을 30개를 1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1비트코인으로 32더를 만든 다음에 그 32더를 가지고 3개의 비트코인으로 교체할 수 있을 때 그때 비트코인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찌됐든 성공적인 매매가 되는 거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깨에서 팔고 나간다라고 하면 성공한 매매로 저는 매매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물론 가장 발바닥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물론 나는 발바닥에서 살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비트코인 여기 도미넌스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는 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다 먹고 그리고 마지막 발바닥에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체하겠다. 아니면 발바닥에서 발목까지 올라올 때 그때 내가 타이밍이 빠져나와서 추락하기 직전에 나는 탈출해서 빠져나오겠다.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이게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분할로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그래서 지금 평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한 사이클이 돌아서 매도까지 마무리가 됐을 때 지금은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체해서 매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을 다시 비트코인으로 매도했을 때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냐면 이더리움을 1비트가 12더일 때 교체를 해서 뭐 0.1BTC일 때 1이더가 0.1BTC일 때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추가로 올라와서 뭐 0.2까지 올라오게 되면 아마 그때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매도를 너무 빠른 타이밍에 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매도도 똑같다라는 거죠. 매도를 하고 나면 분명히 이제 후회가 남습니다. 왜냐면 너무 빨리 팔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팔고 나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내가 너무 빨리 이걸 자른 거 아닌가 이익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시 지나서 조정기까지 거쳤을 때 그때 또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롱숏
비트맥스 내용만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일단 지금 이제 뭐 롱하고 숏 거의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2파 조정 4시간 봉에서 2파 조정 중에 있으면서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롱숏도 지금 이제 최근 2, 3일간 큰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JL님 의견 이어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되랑이님이 의견 써주신 부분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읽어보겠습니다. 알트 주기기가 계속되는 현 시점은 이 시장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알트코인, 이라 쓰고 쓰레기 코인이라 읽는 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뜻하는 바는 단순하게 전체 시총분의 비트코인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알트코인 필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방금 전에 위에 해주셨던 얘기예요. 필터링을 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쓰레기 알트코인들을 걸러낸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전고점을 넘어서는 72%의 움직임이 필수 불가결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는 대형 세력의 의도라기보다는 시장이 성숙해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비트코인, BTC 마켓에서 전고점까지 올라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적어도 비트코인 성장하는 속도를 따라서 알트코인이 성장해준다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그 비트코인 마켓에서 전고점을 뛰어넘는 알트코인이 나온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성장 속도보다 더 크게 성장해주는 알트코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이 만약에 그 24,000 사토시가 아마 전고점일 건데 24,000 사토시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 6만 사토시, 12만 사토시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성장하는 알트코인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알트코인이 오히려 전고점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사토시였는데 그 알트코인은 이번 상승 사이클에 10,000사토시까지 못 오고 5,000사토시가 최고가로 마무리되고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런 알트코인들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원화로는 올라갔지만 이건 이제 BTC 마켓에서 죽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성장 속도보다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시장에서 이제 도태될 없어질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필터링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BTC 마켓에서 필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제 써주셨습니다. 이는 대형 세력의 여기까지 읽었고요. 그렇다면 알트코인은 다 죽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 중순 이후 18년 8월 이더리움 폭락 사태 즈음에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회생 불가 상태로 변했으나 이미 시장에 뿌려진 알트코인들을 쥐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연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손에 쥔 알트코인을 내려놓는 순간 익절이든 손절이든 상관없이 이미 개발자들이 포기하거나 떠나버린 알트코인의 생은 마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포기하고 개발자들도 손을 놓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알트코인은 끝나는 거죠. 투자자들이 포기하고 손절하고 놓는다고 하더라도 개발자들이 어찌됐든 살려내서 다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그런 코인은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살아남을 알트코인들의 큰 상승은 우리의 예측보다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호재로 인식하지 않고 개미를 꼬시기 위한 미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중의 삐딱한 인식은 세력들이 원하는 판이 완성되어 간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이 이런 단계에 있다. 어제 뭐 어떤 분이 써주셨지만 거의 뭐 증오 단계. 그러니까 리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건 다 안 좋게 보는 거죠. 리플이 지금 시장에 푸는 지금 유통량 늘리고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리플사 배만 불리는 이런 행위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채굴돼서 채굴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불만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빠지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안 좋게 보고 있다. 뭐든지 어떤 호재든 다 악재로 둔갑해서 이제 보고 있는 삐딱한 인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호재들, 뭐 벡터 ETF 기관, 투자 시작,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등등. 과거 대상승장에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의 반응과 같았을까요? 이처럼 길들여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된 상승의 파도에서 무서워 빨리 내리는 우를 범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을 써줘서 이제 브라운님도 이제 잠부나무님, 뭐 금동님, 이렇게 길라임님, 뭐 알렉스 최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감이 된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다음으로 파란 하늘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볼게요. 요즘 주식시장 흐름이 예상 밖으로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데 언제쯤 꺾이고 코인 시장이 언제쯤 눈에 보이는 상승장으로 접어들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일단 주식시장은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보면,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거의 반등이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브라운님이 최근 비트코인 투자로 갈등을 겪다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는 기사가 있네요. 기사의 주 흐름은 이혼에 관한 세태인데 전 비트코인이 들어간 부분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중독인가? 여튼 이것도 바닥 신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가정폭력, 육아문제, 시댁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 만화에는 각양각색의 이혼 사연이 등장하는데 최근에는 결혼 1년 미만 신혼부부의 이혼과 비트코인 때문에 갈등을 겪다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 가족분이 여러분이 뭐 암호화폐, 그게 이제 뭐 남편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이 투자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하는 그 이유 가지고 이혼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암호화폐 투자가 이런 비트코인 투자라고 하면 저는 그나마 정상적일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게 여기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 코인들이잖아요. 뭐 다단계 코인, 어제 봤던 뭐 트레저였나요? 뭐 트레저 그런 것처럼 그런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다단계 사기 코인을 가지고 투자했다가 돈을 까먹고 돈이 이제 남지 않았죠. 출금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이혼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뭐 리플, 이더리움 투자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그 가격 평가액이 줄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혼 사유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이유들까지 다 그냥 비트코인 투자해서 망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네이선 팡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크로 락에서 풀린 양도 양이지만 장기 투자자가 많은 리플은 거래량이 적을 때 시장에 나온다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건 뭐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시장에 풀린 양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거래되는 양에 비해서 에스크로 락 물량이 시장에 나올 때 가격 하락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그 에스크로 락 물량 이렇게 이제 실제로 풀릴 계획에 있던 양보다 리플사에서 투자자들이 워낙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 불만이 많다 보니까 실제 계획된 양보다 양을 이제 줄어서 이제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에스크로 락 물량을 저는 풀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물량을 풀었을 때 그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있거나 뭐 은행이 있거나 금융기관이 있거나 뭐 거래소가 있거나 이랬을 때 그런 물량을 풀 거다. 또는 시장이 완전 성숙 단계로 들어가서 리플이 쓰임새가 이제 많아져서 대중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계가 됐을 때 그런 물량들을 서서히 풀어낼 거라고 이제 봅니다.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은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튜브님이 황리플님 소식 아는 분 계십니까? 채널이 비워졌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황리플님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일단 잘 지내고 계시고, 9월달에 개인적인 일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일단 9월 한 달간은 방송을 이제 못 하신다라고 연락을 주셨고, 아마 이제 9월 이후에 방송을 다시 하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그 부분에서 아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지금 어디쯤일까? 제 생각엔 아마 좌절과 정상화의 사이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반등이 안 나오네요. 비트는 정상화 단계를 지나 언론 보도 증가, 6월 이후 1차 하락을 거쳐 지금은 열정의 단계로 돌입한 듯 싶습니다. 탐욕의 단계로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세력들은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알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을 거란 추측입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사이클의 마무리는 알트 펌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내년 상반기 예상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은동님이 올려주신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1차 현금화 단계를 지나서 언론 보도 증가, 그리고 이제 열정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그럼 열정 단계는 대중 참여가 있는 것이고요. 대중 참여는 결국 이제 이번에 벡터걸에서 오픈하고 ETF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또 대중 참여와 맞아 떨어지는 단계로 진행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알트코인들,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좌절 단계에서 정상화로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 근데 좌절 단계에 있을 때는 사실 이 기간이 기회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3,000달러 있을 때는 기회로 이제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와서 정상화 단계를 넘어서서 있다 보니까 야, 그때가 이제 기회였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지금 알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좌절 단계이지만 그 좌절 단계가 곧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아까 이제 되랑이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가격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이런 코인들, 해당 코인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꼭 해야만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결국 이제 내가 공부를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한 확신, 각 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